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중 무역 분쟁 다뤄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워낙 좀 복잡하고 내용도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다뤄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미중 무역 분쟁 어떻게 전개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다뤄봤다면, 이제 두 번째 이슈 브리핑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우리의 주식 시장, 또 환율, 또 우리의 산업 경쟁력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제 옆에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셨고 지금도 전 세계의 경제 관련 뉴스를 샅샅이 훑고 다니시는 newsenglish.org의 신무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두 번째 시간, 미중 무역 분쟁 역시 두 번째로 다뤄볼 텐데요. 자, 우선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언론에서 흔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던데, 미중이라는 고래 싸움에 한국 새우등 트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럼요. 그러나 이제 우리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도 하지만 이제 한국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고요. 또 중국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교육 비중으로 따졌을 때 중국이 홍콩까지 합쳐서 한 26%, 또 미국은 한 12% 정도 되니까요. 그 두 나라만 합쳐도 우리가 이제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거의 절반이라고 거의 한 봐야겠죠. 40%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인 거죠. 그만큼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일 무슨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지금 지난 1분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4%로 나와서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전분기 대비.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여서 충격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2018년 4분기 이제 성장률이 좀 높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마이너스 성장을 베이스 기록했지만 효과라고는 하는데 분명히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네. 한국과 교역 상대 중에서 1등, 2등, 3등이 중국, 미국, 네. 일본입니다. 근데 어제 일본 경제 성장률 발표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못 봤습니다. 1분기? 제가 놓쳤네요. 전분기 대비해서 2 플러스 네. 2.1%나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왜 한국은 마이너스 0.34%냐 이거죠. OECD 클럽 회원국들 가운데서 아마 꼴찌였을 거예요. 1분기만 따지자면은.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장 큰 원인은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10%대 정도로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다음으로 이제 그 수출이죠. 수출과 투자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수출하고 투자가 또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경기가 최근에는 거의 한국의 이제 수출 경기를 좌우하고 있고요. 20% 넘죠. 또 그리고 사실 이 반도체가 또 우리 국내 이제 가장 큰 산업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이런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사실 서로 맞물려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 이 여파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다가 거의 4조 원 가까이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싼 임금을 찾아서 간 거 아닙니다. 현재 약 3,000명 가량의 그 고용 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있죠.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업 부분을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죠. 이거는 이제 임금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임금 때문이든 교역 조건이든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이든 지금 한국 내국 기업들마저 투자를 해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이따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외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한국에 와서 이른바 하는 그 그린필드 투자, 그러니까 네. FDI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 직접 투자죠. 네. 그러니까 뭐 공장을 세우고 네. 기업을 세우고 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음. 한국 기업들의 네. 국내 투자와 그다음에 수출이 점점 지금 오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은 중국이 이제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품목은 사실은 이 한국 수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일본의 소재와 네. 한국의 부품 그렇죠. 중간재를 결합을 해서 최종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데가 미국이고 또 EU, 유럽. 사실은 이유가 더 큰데 아무튼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액수의 액수 기준으로 80% 이상이 중간재입니다. 정확하게는 2018년 기준으로 79%로 나와 있고요. 예. 대만이 79.2%로 우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렇죠. 일본하고 독일은 한 60% 초반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만의 이제 중간재 수출 비중,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워낙 큰데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반도체며 또는 뭐 철강이며 석유화학 제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정확하게 한국의 이제 주력 산업이란 말이에요. 수출 산업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미국 대미 수출이 막히면 이게 이제 한국은 결국 중국을 통해서 사실은 중국에서 조립이 되지만 완성품으로 조립이 돼서 수출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미국으로 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도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여파가 이제 좀 상당히 커지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지난해 말부터 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하강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특히 중국 업체들의 그런 뭐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면서 그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양상 같아요. 자급자족 영향 때문도 있죠.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주로 일본이나 뭐 미국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지금 자급자족을 실현을 하면서 그렇게 중국에 그와 똑같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그런 영향이 사실 더 크고요. 그런 영향도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그리고 관세뿐만도 아니에요. 이번에 화웨이라는 기업이 이렇도록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가 났지만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구글 맵이라든지 뭐 구글 뭐 온갖 구글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거를 화웨이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근데 기술 표준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화웨이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무역 분쟁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기업들의 어떤 그 수출이라든지 자기네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직접적인 영향은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라든지 이런 중국에서 수출하는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네, 당장 뭐 제가 아는 회사들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제 뭐 그러면 이런저런 이제 반도체 투자 또 스마트폰과 관련한 이렇게 투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 납품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뭐 관세 이런 걸로만 지금 단기적으로 압박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대응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중국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계속 지금 찾고 있고 그걸 늘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조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다든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구조적으로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뭐 그런 여파를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냐면 뭐 지금 언급한 분야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뭐 중국이 차근차근 한국을 이제 따라와서 예전에는 일방적인 이제 우리의 뭐 이른바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이제는 기술 수준이 여러 분야에서 높여져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이제 뭐 위기에 처한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해운부터 시작해서 조선도 사실은 중국 여파가 크고 철강도 뭐 아직 뭐 고급 수준의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철강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굉장히 많이 커져서 전 세계 뭐 철강 생산량의 거의 60%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뭐 LED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디스플레이도 1등 기업이 중국의 BOE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불가피하게 이제 올레드로 뭐 건너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계속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중국의 뭐 혜택을 충분히 많이 받다면 이제는 경쟁자로서 이렇게 많이 부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런 그 미국의 압박이 결국은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그 자력갱생, 자력갱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더 한 키워주는, 단계 키우는 그런 뭐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미국이 사실 그렇게 견제한 게 중국이 그렇게 이제 기술을 빨리 뭐 빼내가고 또 한편으로 따라잡고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걸 방치했을 때 오히려 중국이 뭐 추격 속도 또는 추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오히려 그걸 저지하기 위한 건데 그 대표님은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의 그런 이 자력 경쟁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캠프로 그 기술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두 개의 캠프로 나뉘어져서 서로 불통하는 중국 쪽과 미국 쪽이 중국과 rest of the world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그건 미국이 표준이니까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중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두 가지 캠프로 지금 나눠질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시청 끝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